이번 시간은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정말 중요하죠.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건인데요. 일단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하면 영화 명랑이죠. 명랑에 보면 이제 선조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고문하는 장면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후기들을 보게 되면 선조에 대한 욕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뭐 선조 땡땡땡, 선조 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욕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선조. 되게 무능한 임금이 사실 무능한 임금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자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는데 도성을 버리고 저 멀리 의주 거의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명나라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여차하면 명나라로 튈 생각까지 했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내 목숨이 중요한 거야. 백성의 목숨보다는 내가 살아야지 조선에 있는 거지. 백성이 아니고 선조 중심인 거예요.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이기주의적이었고 또 질투는 무지하게 많았어. 이순신 또 질투하고요. 자기 아들 강해군 또 질투하고요. 자기보다 인기가 많으면 질투만 했어. 싫어했어. 근데 인기 많으면 자기가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고쳐가지고 인기를 얻을 생각을 안 하고 나보다 잘났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나보다 잘났으니까 너는 미워. 이런 식으로 했던 임금이 선조 임금이죠. 하여튼 개새끼 같은 임금이에요. 제가 욕은 잘 안 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진짜 희대의 뻘짓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건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임진왜란은 일단은 당연히 일본군이 침략했으니까 벌어졌겠죠. 일본군이 침략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합니다. 제 고향인 부산에 상륙해서 이제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물밀듯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는 LTE 같은 속도로 들어오게 되죠. 이 당시는 사실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KTX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버스 타면 5시간, 6시간 걸리죠. 뭐 걸어서 오는 거 상상도 못하고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온다 그래도 거의 한 2, 3주 걸릴 거예요. 근데 이때는 말과 보병이었잖아. 말은 좀 빠르다 치더라도 보병까지 같이 왔어. 20일 동안 보병까지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기병하고 보병.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온 겁니다. 물론 그 조선군이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무너졌던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어찌됐든 한성이 수도가 20일 만에 점령됐던 건 그 당시에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빨리 점령된 겁니다. 왜? 그 당시 이제 뭐 교통이나 도로 체계가 좀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군의 비상이 걸리게 되죠. 누구 때문에? 충무공, 우리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님의 사실 이순신 제독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장군은 육군식 표현이고요. 해군에서는 장군을 제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적으로 고중에 맞는 건 이순신 제독인데요. 전 여기서 일단 장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호칭은 이순신 제독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신 제독께서 조선수군과 함께 이제 조선수군의 한략상을 통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리죠. 자, 20일 동안 LTE급으로 쭉 올라갔어. 근데 문제는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자, 뭐가 생기죠? 보급선이 길어지잖아. 쌀도 올려보내야 돼, 옷도 보내야 돼, 병장기도 보내야 돼, 물도 보내야 돼, 술도 보내야 돼. 이 보급선이 다 길어지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 수로로 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근데 육로로 가는데 한 달 걸려. 근데 배를 타고 가게 되면 한 3일 만에 가. 그럼 당연히 배로 가야 되겠지. 수군으로 가야 되겠지. 그런데 가장 빠른 수군이 이순신 장군한테 패한 거예요. 이순신 제독한테 완전히 이렇게 발린 거지. 그래서 수군이 완전히 괴멸돼 버리니까 보급을 제대로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육로로 보급이 올라와도 중간중간에 의병들이 막 덮치고 하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만약 100톤이 출발하면 실제로 올라오는 건 뭐 20톤. 중간에 이렇게 뺏기는 게 정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한성을 점령하고 점점점 진격 속도가 늦춰지게 된 건 이순신 제독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순신 제독께서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도 명나라의 참전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준 거죠. 이순신 제독은 정말 민족의 성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순신 제독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산도 대첩과 명란 대첩 등을 통해서
일본 수군을 격퇴하고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일본 수군이 활동하지 못하게끔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곡창지대인 전라도까지 방문합니다. 사실 지금도 전라도는 평야가 많잖아요. 가게 되면 평야가 많아서 지금도 이제 변호사가 되게 활발한 지역인데 그 당시에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조선 수군 이순신 제독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난 임금 선조가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야. 그 대신에 일본 육군은 막대한 보급 차질이 생겨서 더 이상 진군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게임을 해보시게 되면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뭐 삼국지 같은 거 하시나요? 삼국지를 하다 보면 삼국지도 전쟁을 하다 보면 군량이 떨어지면 전쟁을 안 해요. 더 이상 전투를 못 한단 말이야. 그만큼 보급이 중요한데 보급선이 딱 막혀버리니까 일본군도 그 막강한 일본군도 점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건우 장군의 행주대첩도 되게 유명하고요. 행주대첩은 지금 행주는 어디냐면 지금의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이제 민간군이 합심해서 왜군을 방어했던 전투. 이 말고도 정말 다양하고 정말 이름 없는 영웅들이 활약했던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을 구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의병장들을 보게 되면 뭐 홍위 장군 각재우, 빨간색 옷을 입어서 홍위 장군이라고 불리셨죠. 경북 의령에서 의병 활동을 하셨고요. 고경명 전라도 담양에서 의병 활동하셨고, 정문부 길주에서 서산대사, 탐영대사, 승려들도 의병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 당시는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융성했지만 조선시대 때는 승불 억제 정책 때문에 불교가 약간 탄압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위기에서는 이제 승려들까지 다 나서서 칼을 잡고 창을 잡고 목숨을 바쳤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글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임진왜란을 하게 되면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평양성 탈환입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그게 전쟁의 흐름을 크게 바꾸게 된 계기가 되죠. 왜 크게 바꾸게 된 계기가 됐을까? 명나라가 참전했으니까. 명나라와 조선이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역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양성 탈환이 전쟁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사진이 이제 평양성 탈환도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머리 벗겨져 있는 애들은 이제 일본 애들일 테고, 여기 보면 조선군은 안 보이네요. 다 명나라군 군사들만 있네. 자, 이게 문제야. 그죠? 우리 조선군도 많이 참전했는데 이 기록하에는 조선군이라고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 뒤에 있겠죠. 다 앞에서는 명나라 군대만 열심히 활약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조명연합군이 공동으로 해서 평양성을 탈환했습니다. 자, 이 명나라가 참전하게 된 배경이 좀 재미있는데요. 그 당시에 명나라 조정에서는 사실 조선에다가 원군을 파견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원군을 파견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원군을 파병하게 됐느냐? 이때 고려천자가 등장합니다. 고려천자. 천자는 뭐였죠? 항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 중국의 항제를 말하는데 고려천자, 고려의 항제. 뭔가 좀 이상하죠? 그 당시 명나라의 항제가 만력제입니다. 만력제인데 이분이 은둔하셨던 왕이에요. 은둔 거의 30년 동안 두문불출했어. 정사는 이제 재상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술 먹고 이제 여자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자고 먹고 놀고 먹고 했던, 한마디로 이제 심지어는 신하들조차도 그 얼굴을 모를 정도로 정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잊혀졌던 황제인데 딱 이 임진왜란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만력제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는 사실 이제 명나라의 재상들은 조선에다가 원군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 당시 명나라 상황도 좋지가 않았거든. 그런데 만력제가 딱 와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원군을 보내시오 한 거예요. 아니 몇십 년 동안 전혀 국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적인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던 왕이, 얼굴도 안 비치던 왕이 갑자기 조선에 참전하래. 참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 배경이 야사에 전해져 오는 얘기인데요. 만력제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신선인 얘기를 하더래요. 야, 지금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조선의 국왕은 사실 너의 형제다. 자, 장비. 삼국지에 보면 장비가 나오잖아요. 무식했던 장비. 그 표현이 좀 그런데 힘이 셌던 용감한 장수 장비의 한생이 조선의 선조다. 너는 만력제는 유비다. 자, 왜 동생을 돕지 않느냐? 이런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는 3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었고 일선에 나선 거에 나서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파견해라. 그리고 조선시대가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당연히 어때요? 쌀이 부족해지겠죠. 전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일본 애들이 다 짓밟고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쌀이 부족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아지잖아. 그 얘기를 만력제가 듣고는 명나라에도 쌀이 없었어요. 명나라도 쌀이 부족했었어. 근데 산둥만도에 있는 쌀 100만석을 조선에다가 지원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작 자기 백성들은 굶고 있어요. 굶고 있고 쌀도 부족한데 야, 조선에 100만석을 보내. 그래서 별명이 고려천자. 명나라 황제면서도 이제 조선의 황제로 별명이 이제 붙었던 겁니다. 참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긴 한데 그 만력제 덕분에 이제 명나라가 이제 조선의 파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병 얘기하게 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그 유성룡 선생님,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빠지지 않죠. 그 당시에 조선의 리더는 개무능한 선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건 역사는 쓰레기도 내리지만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쓰레기 봉투도 같이 내려져요. 그 개무능한 왕 밑에 희대의 사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충무공 이순신 제독 그리고 서해 유성룡 선생 같은 희대의 인물들을 또 같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선조가 유독 이순신 제독을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냐면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미워했지만 이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또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명랑해전 어떻게 보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진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역전의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감동하겠어? 조선도 감동하지만 조선의 배후에 있었던 명나라도 크게 감동하는 거예요. 왜? 고작 12척의 배로 어떻게 뭐 수십 배에 가까운 일본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느냐?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만력제, 조선황제라는 이게 고려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만력제가 충무공 이순신 제독에게 명나라 간직을 수여합니다. 명나라 수군 도독이라는 간직을 줘요. 그게 일품입니다. 일품 간직을 주는데 그 형식적인 간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독인까지 내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독의 인, 도독의 명령을 도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도장까지 큼지막한 도장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명나라의 간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명나라의 일품, 명, 수군, 도독. 그 진린 알죠, 진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제독의 파트너였던 진린조차 품계로 따지게 되면 일품 아니었습니다. 일품 아니고 바로 그 밑에 있는 품계였거든요. 정말 대단하게 높은 직급을 준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명나라 일품, 수군, 도독 간직을 준 겁니다. 줬는데 선조가 되게 짜증내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명나라 입장에서 조선은 속국이잖아. 속국인데 그 조선의 왕의 대우가 명나라 일품 간직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각 속국에 있는 왕은 명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일품 간직과 비슷하게 레벨로 서줬거든요. 그런데 부하 장수인 이순신 제독이 선조와 동급인 간직을 받아버린 거예요. 명나라에서 그 간직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가뜩이나 시기 질투심에 불타있는 선조가 터진 거지. 아니 저게 근데 부하면서도 명나라 나랑 같은 레벨의 간직을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이드에서 압력을 놓고 시기 질투하고 질투를 하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이순신 제독이라 그러면 나 진짜 반란 일으켰을 것 같아요. 선조 개새끼 하면서 야 도성 대업자 했을 텐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장렬하게 전사를 하셨는데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조선 수군을 말아먹었던 사람이 원균이죠. 원균. 사실 원균은
그 이순신 제독과 비교하면 항상 이순신 제독은 성웅, 원균은 패전, 졸장부, 그다음에 뭐 시기 질투하는 뭐 이런 사내대장부가 아닌 뭐 그런 식의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지금 그 원균의 후손 중에 한 분이 정치권에서 꽤 힘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원균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해서 원균 전기까지도 새롭게 만들었고 원균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상 원균도 용장이었다, 용맹한 장군이었다라는 식으로 연구 결과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죠. 근데 원균뿐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숫자가 이제 친일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충무공 이순신 제독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의 후손도 물론 있겠지만 친일파 같은 아니면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공령하고 동학농민전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게 반복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역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고 계속 이제 바른 역사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잡음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뒤에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임진왜란의 결과도 사실 중요하죠. 결과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일단 전쟁터가 어디예요? 조선이잖아요. 조선. 당연히 조선 반도는 박살났잖아요. 사람도 많이 죽었죠. 당연히 전쟁하다 죽고 그다음에 배고파서 죽어 일본 애들이 쳐들어와서 죽여.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줄어요? 인구가 줄 수밖에 없잖아. 인구가 줄고 토지는 당연히 왜 농사를 못 짓잖아. 사람이 줄고 사람이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토지가 황폐해지고 그나마 있던 경작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뭐야? 결국에는 쌀이라든지 곡물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결국은 백성은 어떻습니까? 배를 굶게 되고 백성의 생활들은 피폐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인유까지 먹었던 기록들이 있어요. 배를 굶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자녀들까지 잡아먹었던 시대 사례들이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픈 역사적인 사건이죠. 두 번째로는 중요합니다. 훈련도감을 설치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조총으로 무장한 부대를 추가해서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했다. 이거 한국사에서 주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에 하나죠. 조선의 중앙군사제도는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오위제에서 오군영 제도로 바뀌었다. 자, 오군영은 뭐냐? 훈련도감, 영청, 총융청, 수호청, 금이영이 합쳐진 제도입니다. 임진왜란 때문에 훈련도감이 설치됐고 임진왜란 때문에 조선의 군사제도가 오위제에서 오군영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해군의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강해군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또 계속 나오잖아요. 예전에 이순신 제독의 일대기를 그렸던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 보면 그 강해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강해군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이 달라요. 뭐 독재자였다, 뭐 폭군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건 승자의 역사에서 기술한 거기 때문에 약간 사실과 다르다,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팩트만 놓고 보게 되면 강해군은 어찌됐든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눈으로 목격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현실을 인식하신 거죠. 전쟁에서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런데 그 당시 명나라와 이제 후금, 청나라의 전신이죠. 후금과 이제 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제 조선에게 원고를 좀 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왔다 국제 정세가 되게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딱 강해군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 줄 서게 되면 또 전쟁이 한번 벌어질 것 같거든. 딱 보니까 명나라는 이제 지고 있는 해예요. 후금한테 계속 밀리고 있어. 곧 명나라 질 것 같아. 그런데 명나라 편에 서서 싸우다가는 이제 후금한테 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또 전란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강해군은 무슨 외교? 신뢰 외교를 추구합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밀당하는 겁니다. 명나라에서 이제 급하니까 전쟁이 끝나고 조선에 원군 요청이 옵니다. 후금 애들이 우리 명나라를 쳐들어왔어. 우리가 니네들을 임진왜란에서 구해주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으니까 니네들 또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니?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 강해군 또 3만 명의 조선군을 파병합니다. 파병하는데 밀지를 내리죠. 밀지를 내려서 싸움은 하되 그 상황을 봐서 투항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체 이제 청나라 후금군이 세니까 강력하니까 상황을 봐서 적당히 이제 투항할 수 있으면 투항하고 이제 살 길을 찾으라라고 명을 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왕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해군의 이런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은인이었어요. 은인. 제조지은의 은혜. 즉 나라를 다시 설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푼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은 뭐예요? 체면을 되게 중요시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우리를 죽음 직전에서 살려줬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명나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맞다. 그게 인간의 도리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강해군은 어떻습니까? 배신자지, 배신자. 명나라에게 모든 걸 다 바쳐도 모자랄 판에 딱 명나라랑 후금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 기존에 있던 조선 선비들 입장에서는 기회주의자인 거죠, 오히려.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강해군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강해군을 몰아내고 희대의 또 선조의 뒤를 잇는 희대의 무능한 또 인조가 들어서서 병자호란을 당하게 되지요. 그 호란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강해군은 사실 다시 한번 재평가가 돼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폭군의 이미지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강해군 때 백성들을 위한 조치들이 많았습니다. 뭐 대동법이 또 대표적이죠. 그죠? 이 부분은 좀 뭐 역사 속에서 다시 재평가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본도 영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주로 저운 영향입니다. 한반도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조선인들을 납치했죠. 납치했는데 그 중에는 납치를 예컨대 그 골라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 무조건 다 데려가잖아. 되는 대로. 조선 도공도 데려가고 그 꼬맹이들도 데려가고 닥치는 데 다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또 학자들이 있었던 거야. 성리학자들 그리고 도자기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동아시아사에서는 조선인 선비 강항이 좀 되게 중요시하게 다뤄지는데요. 이 강항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죠. 잡혀가서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 기여했던 건 아니고요. 강제로 끌려가서 기여하게 됐던 상황이고요. 조선 도공이 또 대거 납치가 되죠. 일본의 도자기 문화 발달에 또 어쩔 수 없이 기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임진왜란 이후에 식생활이 변천됐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고구마와 감자를 무슨 식물? 구황식물이라고 하는데 그 고구마와 감자가 들어왔고 고추가 또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임진왜란의 그 전개 과정, 특징, 그다음에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은 선조가 있었지만 호란에는 또 인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인조의 병자호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